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예상을 깨고 이강인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자신의 축구 철학 고집이 대단하기로 했던 벤투 감독. 평가전에서도 기회를 주지 않고 그동안 벤치만을 지키게 했던 이강인 선수를 후반전 비밀무기라는 교체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왜 갑작스레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벤투 감독은 지난 24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0대0으로 맞선 후반 29분 나상호 대신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전반과는 다르게 후반에서 우루과이에게 다소 밀리려고 하던 그때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교체카드 3장의 전술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아본 이강인 선수에게는 긴장감보다는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강인은 투입되자마자 전방에 있는 조규성을 향해 송곳 같은 패스를 했고 조규성은 공을 받아 왼발 중거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문을 벗어났지만 이후 우루과이의 공세가 약화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으로 대한민국의 공격 분위기는 순식간에 다시 살아났으며 무승부의 아쉬운 경기를 마칠 때까지 이강인 선수는 우리 선수들의 신선한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날 그동안 대표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별로 없었던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의문을 라리가에서 활약했던 자신의 실력으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수비수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고 스피드가 뛰어나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강인 선수는 창의적인 패스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공격 작업에서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의 에이스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역습을 전개하려던 이강인을 태클로 막은 발베르데가 공중을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마치 골을 넣은 듯한 세레모니 같은 도발하는 이해하기 힘든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왜 발베르데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을 향해 어퍼컷 복싱 세레머니를 하고 소리까지 지르는 행동은 이강인을 향한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강인이 발베르데의 소속팀인 레알에서 메시를 연상케 하는 골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엄청난 클래스의 선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과거 발베르데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레알전 역대급 골이었습니다. 2021-22 시즌 라리가 6라운드 레알전 선발로 나온 이강인은 당시 중앙에서 오로지 자신의 개인 능력만으로 레알 마드리드 선수 3명 이상을 제치고 쿠르투아를 상대로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의 레알전 골은 스페인 언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으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조차도 감탄한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강인의 골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선수가 발베르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발베르데는 이강인이 어떤 능력을 가진 선수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을 태클로 저지하고 오버하는 정도의 큰 리액션을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직후 상대팀 미드필더인 벤탄쿠르는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가장 위협적이었던 선수로 이강인을 뽑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았다는 극찬까지 남겼었죠. 덕분에 축구 팬들은 환호했고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조커 카드로 쓰기 위해 지금껏 숨긴 것이 아니냐며 벤투 감독의 전략에 하나 둘 칭찬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벤투 감독은 과거 이강인의 플레이에 대해 이강인은 너무나도 변칙적인 플레이가 많기에 내가 추구하는 전술과는 맞지 않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한민국의 H조 두 번째 경기인 가나전 역시 분위기의 반전을 일으킨 것은 전반 2골을 내준 후 후반전 12분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에서부터였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의 찬스를 살리지 못해 경기에는 2대3이라는 스코어로 아쉽게 졌지만 경기 후 가나팀 감독의 인터뷰와 여러 외신들까지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다면 가나는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경기 초반부터 골 점유율을 확보하며 가나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에만 2골을 내주었고 후반 10분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벤투 감독은 이강인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들어오자마자 곧 1분도 안 된 시점에서 조규성 선수에게 환상적인 크로스를 올리며 골로 이어지는 어시스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앙과 측면에서 정확한 패스를 날렸고 이날 27개의 날카로운 패스와 후반 공격의 거의 모든 연결은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어 조규성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2 동점을 만들며 한순간의 분위기는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가나 선수들의 당황한 기색은 여실히 드러났으며 특히 후반 추가 시간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둔 당시 이강인 선수는 코너킥을 차기 위해 우리나라 관중석을 향해 응원을 유도하는 등의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1어시스트,
이 찬스 메이킹, 패스 정확도 96%, 롱 패스 정확도 100% 등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해외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서도 이강인이 90분간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바뀔 수 있었다라고 기사를 보도하며 이강인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박수로 공을 보낼 때마다 가나 수비진이 당황했고 이강인의 존재감과 움직임이 전반전 내내 수비수 2명을 달고 있던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 앤서니 테일러 주심의 일관성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코너킥 기회를 주지 않고 경기 종료 휘슬을 부른 그 사건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 축구 경기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번 월드컵에서 추가 시간에 대한 정확한 지침까지 나온 상황에서 경기의 추가 시간은 아직 다 지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테일러 심판은 악명 높은 심판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월드컵 무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한국 선수들은 물론 벤투 감독까지 그라운드로 달려나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을 향해 레드카드까지 날리며 악명 높은 심판의 명성은 더욱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퇴장당한 감독이 됐으며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는 벤치에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조커 카드로 쓰기 위해 지금껏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월드클래스의 잠재력을 지닌 이강인 선수가 첫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으로 스스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벤투 감독은 수비할 때 너무 많이 처지지 말고 공을 잡았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지시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능력이 좋다. 탈압박하는 뛰어난 기량을 지니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비를 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줬다. 그래서 교체 선수로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선발이 아닌 교체 선수로만 기용하고 있는 벤투 감독에게 많은 질타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으로 있는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전하는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인터뷰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아기레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지금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을 조커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의도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강인이는 절대로 조커 카드가 아닙니다. 이강인의 체력이 단점이라 선발 출전보다는 후반 짧은 시간 동안만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이번 시즌 강인이가 마요르카에서 선발 출전해 얼마만큼의 경기 타임을 소화해내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90분을 뛰었어도 지치지 않고 달리는 작은 괴물입니다. 단순히 조커로 짧은 시간만 출전시킨다고요? 그럼 저는 왜 이강인을 풀타임으로 출전시키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강인이는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선발로 출전한다고 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라며 다소 흥분한 듯 아기레 감독은 말했습니다. 아마 지난날 평가전 때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불러놓고는 벤치에만 앉혀놨을 때부터 그는 벤투 감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듯 보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아기레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대표팀 선발에 있어서 감독의 고유 권한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두 경기의 객관적인 분석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은 입증되었습니다. 분명 마지막 남은 포르투갈과의 16강을 위한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혹은 어느 시기에 교체될 것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기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벤투호의 이강인 카드는 지금까지 두 경기의 객관적 내용만 보더라도 포르투갈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포르투갈에 승리하여야만 경우의 수에 따라서 16강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하는 포르투갈이라고 해도 분명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나는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선전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의 2002년의 승리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빌드업 전술에서 세컨볼을 따내고 볼 점유율만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에서 공간을 찌르는 패스 등 전방 공격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키플레이어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뛰어난 개인기와 뒷공간 패스를 공격적으로 찔러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야말로 전술에서 잘 활용한다면 포르투갈 수비진들을 흔들 최적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강을 앞둔 포르투갈의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에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응원 역시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